급성 충수염 수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급성 충수염 수술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목적과 효과. 사람의 소화관은 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이어지며 대장이 시작되는 주머니 모양의 부위를 맹장이라고 부르고 그 아래쪽에 가늘고 긴 충수가 달려 있습니다. 맹장염이라고도 부르는 충수염은 어떤 원인에 의해 충수 내부가 막히면서 세균이 증식하여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충수염이 진행되면 충수가 괴사되어 천공이 발생, 주위 조직으로 병균과 염증이 파급되면서 고름주머니인 농양을 만들거나 복막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한 충수를 수술로 절제하는 충수 절제술을 시행받아야 합니다. 수술 전 주의사항. 충수돌기염의 특징적 증상이 뚜렷이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찰 등 임상소견만으로 충수염을 진단하고 수술을 결정할 수 있으나 증상이 애매하거나 증세가 심하여 합병증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서는 복부 초음파나 CT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충수 절제술은 척추 마취 또는 전신 마취 하에서 시행되며 마취나 수술 중 음식물이 기도 내로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한편 환자의 금식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기다렸다가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 과정과 방법. 수술은 팔을 벌리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시행되는데 마취 유도가 끝나면 복부를 소독하고 소독포를 덮습니다. 수술을 위해 충수가 위치한 오른쪽 아랫배에 절개를 시행하고 복벽과 복막을 열어 충수를 노출시킨 다음 충수의 뿌리 부분을 실로 묶고 염증이 발생한 충수를 절제합니다. 이어서 거즈를 이용 염증이 발생한 복강 내부를 깨끗이 닦아주는데 염증이 심하거나 고름주머니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름 등 지저분한 액체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배액관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이제 복막과 복벽을 차례로 닫아주고 피부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한편 염증이 너무 심하여 충수만 절제하기 어렵거나 개실염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장의 일부를 절제하고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개창을 더 크게 확장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 전신 마취를 시행한 경우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심호흡과 기침 등 호흡 운동을 해주시고 척추 마취를 시행한 경우에는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 침상에 안정하고 누워 있어야 합니다. 수술 후 2, 3일이 지나 장운동이 돌아오면서 가스가 배출되면 식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시행하시면 장운동도 빨리 회복되고 장이 자리를 잘 잡게 함으로써 장유착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술 후 3, 4일이 지나면 증세가 호전됩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했거나 배액관을 삽입한 경우 장운동이 늦게 돌아오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수술 부위의 실밥은 수술 후 7일경에 제거해 드립니다. 수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충수 절제술은 비교적 안전한 수술이나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취로 인한 합병증은 나이나 보유 질환 등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으며 수술로 인한 합병증은
수술 전 염증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감염. 충수절제술은 절개창을 통해 염증과 고름이 발생한 장기를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 5% 정도의 환자에서 수술 상처 부위에 염증이나 복강 내부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처 부위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봉합살을 제거하고 소독하면서 새살이 차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봉합해야 하며, 복강 내부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 항생제 투여와 함께 고름을 배출시키기 위해 배액관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복강 내 출혈. 충수염 환자는 염증에 의해 조직이 흐물흐물하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혈관을 묶었던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혈관 속으로 도관을 삽입하여 출혈 혈관을 막는 시술을 하거나 재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피부 장로 형성. 매우 드물긴 하지만 염증이 심했던 환자에서 충수의 뿌리 부분이 괴사되어 장 내용물이 피부를 통해 흘러나오는 피부 장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피부 장로가 발생하면 주위 조직에서 새살이 차오르면서 저절로 막히게 되지만 이로 인해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장유착과 장폐색. 개복 수술 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 소화관이 서로 들러붙는 장유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환자에서 장유착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직후 또는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유착된 부위로 인해 장이 꼬이면서 막히는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폐색의 상당수는 금식과 콧줄 삽입 등을 통해 호전되기도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로 유착된 부위를 풀어주거나 장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유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이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여 장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잘 잡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수염 외 기타 질환. 대장과 소장, 난소와 나팔관 등 충수와 인접한 장기의 염증은 충수염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장의 일부가 주머니처럼 늘어나서 발생하는 개시염이나 난소염전, 난소낭종 파열 등의 경우 임상적 감별이 쉽지 않으므로 개복 수술 후에 이상이 확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실 절제나 장 절제, 산부인과적 수술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염증이 진행하여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폐혈증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 환자나 전신질환 등으로 마취와 수술의 위험이 너무 큰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와 배액관 삽입 시술 등을 시도할 수 있으나, 염증이 발생한 충수를 수술로 제거하는 충수절제술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급성 충수염 수술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